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이지의 시간입니다. 2022년도 예창패, 초창패 발표 평가 성공 전략입니다. 이제 저번에 자료 만들기를 했으니까 이제 한번 발표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좌는 뭐 그렇게까지 길진 않을 것 같고요.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의 목표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발표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무슨 뭐 어떤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에티튜드에 대한 게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예창패 초창패 안에서 어떤 오해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발표 평가에 대응을 해야 조금은 더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마 이제 지금 사업 계획서 그 발표 자료 내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아직 준비 중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벌써 결과 나온 곳도 있더라고요. 좀 빨리 끝난 곳은. 조금 시기적으로 초창패 쪽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이전의 강의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는 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도 제가 좀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있어가지고 늦어지게 된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 흐름은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건 이제 룰 넘버 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내용들, 이제 모든 거에 앞서서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죠. 당신의 말 한마디에 1억 원이 오고 간다. 여러분이 이 발표 평가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정말 둘 중에 한 명 떨어지는 거잖아요. 거의 2배속으로 뽑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왔고, 그러니까 그만큼 긴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이 그 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생각을 계속 집중을 하고 있지 실제로 저 심사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의 어떤 그 의도나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을 좀 덜 하게 되는 즉 뭔가 이 내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지 실제로 그 발표 평가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보다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알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굳이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뭐 약간 이럴 수도 있는 내용들을 한 번은 좀 짚어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특히나 이제 지원 사업의 평가라는 거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기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환경에서 현실적인 이유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 안에서 뭐 내가 옳고 내가 뭐 이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 뭐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실상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원픽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룰 넘버 원입니다. 이제 딱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사실은 근데 이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더 하긴 하겠지만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가 여러분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 무슨 갑자기 뜬금없는 이런 이상론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사실 발표 평가라고 하는 거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험난한 길을 또 헤쳐왔잖아요. 사업 계획서도 정말 열심히 쓰셨고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쓴 거 가지고 평가받아서 발표 평가 가져왔는데 처음에 뭘로 시작할까를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그때 이제 박사 예비 심사 받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심사 받기 전에도 한 몇 달 동안 계속 랩미팅 가가지고 엄청나게 까이고 또 마지막에 또 발표 자료 만들어가지고 예비 심사 하기 전에 또 그냥 먼지나게 까이고 또 수정하고 고치고 해가지고 거의 이제 마지막에 최종본을 이제 하루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보내고 이제 다음날 대본까지 해가지고 이제 발표 평가에 임할 때가 됐는데 그때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신세를 졌던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연구실에. 그분이 저한테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답장을 보냈는데 별다른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드디어 오늘이 왔군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뭐 질의응답 어떻게 대응하고 연구의 가치가 어떻고 오리지널리티가 어떻고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서 당당하게 말하고 알아. 어깨를 펴고. 정말 그때 이제 제가 일본에서 이제 학위를 받았으니까요. 일본어로 딱 그렇게 왔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가라. 딱 이 말 한마디만 하고
그 발표 평가의 자료나 내용이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것만큼 위안이 됐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죠. 실제로 뭐 여러분이 이제 당장 내일이 발표다 그러면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되 이제 발표가 눈앞에 왔다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당당하게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룰 넘버원만 지키고 가시면은 적어도 여러분이 거기 가가지고 뭐 평균을 못 해가지고 점수를 못 받아서 떨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도 좀 필요한 얘기들은 해야 되니까 오늘 요 아주 중요한 얘기부터 해보죠. 당신의 말 한마디에 1억 원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러분이 몇 가지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는 질문, 그러니까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이에요.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는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자, 뭐 그 외에도 뭐 여러분이 뭐 다른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 그래도 보통은 발표가 10분이고 질의응답이 10분에서 20분 정도 되겠죠. 자, 시간은 충분하세요. 시간은 충분하고 여러분이 이제 항상 이 뭐냐 제가 이제 제자들 실제로 뭐 예창패나 초창패 발표 자료나 연습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가장 좀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든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고 최대한도로 공격당할 질문을 안 만들어서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우리 학교 학생들, 그 중에서도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랩미팅을 거쳐서 맨날 하는 일이 교수님한테 실험 결과나 이런 연구 결과 발표하고 먼지나게 까이고 또 그거 디펜스하고 그거를 특히나 박사과정 학생들은 거의 한 뭐 4년, 5년 막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밴 거죠. 근데 사실은 연구 개발이나 어떤 실험 결과에 대한 그런 램비팅 같은 그런 형태의 회의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사업 발표를 통해서 하는 그런 이제 사업 발표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측 가능한 질문이 있다면 뭐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사업 계획서를 보고 또 누군가에게 멘토링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컨설팅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뭐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좀 예상 질문을 뭐 답변도 만들어보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 내심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질문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근데 그냥 속 편하게 생각하세요. 나와요. 그 질문은 100% 나올 거고 차라리 그런 예측 가능한 질문을 어떻게든 미리 설명을 해가지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발표 시간 자체에는 여러분의 사업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를 최대한도로 어필해서 뭔가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예측 가능한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것도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짧은 시간에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다 보면은 뭐 그런 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 사업이 뭐다라는 거를 되게 일목요연하게 전달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되게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발표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아 이 사업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은 이런 사업이구나.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여러분 사업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그냥 좀 유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이제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어떤 학회나 아니면 어떤 그런 좀 큰 데 가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됐을 경우에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조언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어떤 그런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할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굉장히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어려운 질문들을 난감한 질문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경계해야 될 거는 아무 질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누구도 내 사업에 내 연구나 나애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너무 완벽해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할 경우. 근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든 내가 제일 난감해하는 질문을 피해가기 위해서 자료에다가 이거 적어 놓고 계속 그것만 발표 시간에 그것만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어필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디펜스를 하겠다고 제대로 살려야 될 핵심 가치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건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은 정말 막 이상하게 말이 꼬여가지고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의도와 다르게 전혀 다른 종류의 막 논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충분히 심사위원도 할 만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걸 어떻게 피해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 질문 나오게 놔두세요. 그리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고 오히려 발표 때는 발표의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어떤 거고 이런 가치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이런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아이템의 가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대부분 여러분께서 이제 뭐 발표를 하고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사실은 이건 사업 계획서 써서 서류 평가에서 떨어지신 분들 좀 알아둬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이제 되게 억울해하거나 되게 좀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사위원이 내 아이템의 가치를 안 알아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많이 심사를 했고 실제로 이제 예창패나 초창패에도 많이 참여를 한 적이 있었고 요새는 안 하지만 그리고 뭐 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거를 보지만은 보통 심사위원들이 아이템 자체를 가지고 까는 경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를 가지고 깔려면은 이게 확실하게 무슨 도박성이나 아니면은 뭔가 그 약간 그 뭐냐 굉장히 법에 어떤 어긋나는 그런 요소들이거나 투기성이거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사회적인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상에서 인륜에 반하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아이템 그 극히 일부 10,000개 중에 1개, 2개 있을 수 있는 그 정도를 제껴놓고 보면은 대부분의 아이템은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아이템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템의 가치는 여러분이 이 아이템이 뭐다, 페인 포인트가 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걸로 아이템이 알아서 가치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템의 가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대표자로서 내가 이 아이템을 얼마나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것인가를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뭐 사업 계획서 안에다가 뭐 도표를 멋있는 거 집어넣고 뭐 시장을 템셈솜을 집어넣고 뭔가 어려운 용어로 써가지고 뭐 차별적 가치를 어떻게 살리면서 뭐 고객이 이해도를 늘면서 우리 회사가 무슨 뭐 데이터 기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 아이템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줄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항상 보면은 왜 사람들은 내 아이템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까를 가지고 항상 뭐 나더러 어쩌라고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보통 저희 제자들이 이제 좀 과하다 싶을 때는 진짜 많이 잔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아직도 이 아이템을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생각하냐. 네가 아이템의 가치를 얘기를 못한 거다. 아이템이 나쁜 게 아니고 네가 더럽게 발표를 못한 거다. 보통 이렇게 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렇게 좀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에만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이템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아이템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이 발표 평가를 통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진짜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아이템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필요할 경우에 컨설팅을 한번 받아봐라라고 추천을 하는 거는 절대로 내 사업 계획서를 대신 써주거나 발표 자료를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그 뭐냐 브로커를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브로커를 그건 쓰레기고 그건 뭐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얘기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템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 표현이나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그런다면은 처음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설팅을 좀 통해서 어떤 시야를 조금 다르게 한다든가 어떤 사고의 방식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걸 좀 배워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마인드. 자, 이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고집이 센 대표님들이 있죠. 보통 이제 본인은 그걸 신념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이 아이템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할 거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평가위원도 틀립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뭐 물론 이제 여러분이 준비를 조금 덜 해와서 시장이나 아니면은 실제 이제 그 바닥에 진짜 전문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준비를 덜 해와서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사업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면은 일반적으로 이 시장이나 아니면은 어떤 아이템의 가치나 미래 지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평가위원보다는 더 잘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대체로 보면은 완전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면은 조금 상식적인 선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고객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질의응답이 잘못 이어지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분명히 틀린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맞는 얘기를 할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발표 평가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위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 심사위원들도 사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 창업가가 뭔가 이렇게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동문서답을 하거나 계속 이렇게 빙빙빙 돌리는, 그러니까 말을 진짜 빙빙 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목표 고객이 뭐 20대였다 그랬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회사가 됐다가 어느 순간에 또 비전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막 애들이 됐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그 논리를 가지고 제가 공격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경우에 진짜 어쩌다 한 번, 100번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 그냥 우기고 있구나. 그럼 심사위원 입장에서 굳이 그거에 대응해가지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점수 매기고 끝나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발표 평가가 여러분 옳다라고 하는 거를 이겨먹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 나갔을 때 물론 성공할 자신이 있고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 정도 생각은 있으니까 시장에 들어갔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100% 진짜 0.00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생각한 걸 정확하게 할 거다. 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계획한 거 그냥 진짜 0.뭐 0.001%의 그 문제도 하나도 없이 정확하게 그거를 성공시킬 자신이 있나요? 솔직히 그렇진 않잖아요. 그럴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이런 지원 사업이 아니고 그냥 집 저당 잡혀가지고 대출 받아서 사업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 근데 대부분은 뭐 0.1%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보통 최소 여러분의 예상이나 여러분이 실제로 시장에서 고객에서의 어떤 반응을 보는 거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맞을 확률은 실제로는 반반이에요. 50%예요. 대체로. 거기서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그러면은 그 틀릴 확률이 50%에서 30%, 20%, 10%줄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은 그 불확실한,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불확실한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불확실한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고 니들이 무조건 틀렸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불확실한 10%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대로 대응을 못 한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눈앞에 닥치면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고 대응을 잘 해가지고 이제 또 사업가로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표 평가 자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업을 돌발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자신이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심사위원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시장의 특성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아 저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문제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서요라고 물어봤다면은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되는 거는 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런 요소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생각은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금 대응을 해가지고 문제없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또 사업을 하면서 계속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정도로 그냥 유하게 넘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보는 관점은 일단 맞는 거고, 어쨌든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책임도 여러분이 지겠다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야. 당신은 몰라서 그러는 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비전은 이거고 이게 돼야 된다고. 우리 목숨 걸었다고. 그러면 이제 글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심사위원으로 나갈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하고 전혀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발표를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아 당신 몰라서 그런다고. 당신 몰라서 그런다고. 내가 이거 얼마나 잘하는데 네가 틀렸다고. 지금 기존에 있는 회사 이거 다 망해가고 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 회사 사장인 거지. 점수 어떻게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맞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예전에 저도 비슷한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학위까지 받았던 전공 분야인데
그 이론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를 갖고 가지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죠. 자기가 해봐서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았는데 해봐서 안다도 아니고 계속 봐온 거지 그냥 그 시장을.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마인드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사업장에 오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대다수의 창업가들은 내가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고 내가 관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대다수의 창업가들은 좋게 얘기하면 신념이 강하고요. 안 좋게 얘기하면 고집이 더럽게 셉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뭔가 좀 시장을 겪어보면서 자기가 생각을 좀 바꿔가면서 계속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해가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이 길이 옳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혹시라도 틀리면은 그것도 수용을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가시는 대표님들은 저희 제자들도 다 무난하게 가서 처음에 조금 고생을 해도 나중에 좀 성공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정말 고집이 세고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운이 좋게 한번 터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대박을 친 거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축하를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이제 화무 11홍이라고 조금 시간 가다가 한번 틀어지니까 바로 그냥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되게 많죠. 반대로 이제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운도 안 따라줘가지고 생각한 대로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 될 때까지 존버를 하는. 그게 실제로 가장 두드러졌던 게 이제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2년 전에 그렇게 해서 말아먹은 회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불안하니까 조금 제발 좀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끝끝내 안 듣고 아 이거 2달이면 끝난다고 난 그때까지 내 신념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회사 개판으로 운영하다가 말아먹는 경우 되게 많았고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시기 지나가면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진짜 비인기 업종인데도 그 시기에 장사가 안 되는 업종인데도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치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시점에 진짜 그냥 마냥 기다리는 면 차라리 낫지. 그냥 거기에서 고집 피우다가 망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고 심사위원이 맞을 수도 있고 심사위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 맞냐 그러냐가 아니고 심사위원은 딱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나는 저 사람이 틀렸어 하면서 막 지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평가에서 조금 배제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좀 주관기관에서 좀 선정을 잘못한 케이스인데 요즘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건 정말 재수가 없는 케이스고 대부분은 보면은 여러분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이겨먹으려고 그래. 왜? 나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니까 그거를 이제 억풀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그럴 가능성이 없는지 0.00001%라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좀 질문에 대해서 좀 유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엊그저께 그 저희 코스닥 예비 코스닥 특례상장이구나. 코스닥 특례상장 쪽 하는데 이제 평가를 가서 되게 곱게 표현을 했지만 되게 좀 그 우려되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이제 좋은 기술을 갖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정도 상황이면은 시장으로 봤을 때 요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오히려 웃으면서 아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이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겪은 부분이지만 사실 실제로 이 시장의 모습은 이런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여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좀 더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안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가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보통 그 정도까지 가면은 심사위원들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안 합니다. 오히려 조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표님, 그 굉장히 좋은 관점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문제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마 여러 대표님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안 해서 그런 문제를 못 겪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좀 더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또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제시하고 있으니까 멘토링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것들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좀 더 유연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회사가 되길 바란다. 이런 조언도 되게 많이 해줘요. 실제로 발표평가 되게 유하게 부드럽게 끝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 오픈마인드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뭐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뭐 요거는 근데 한 번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질문의 의도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평가위원들이 하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가? 이거는 사실은 정말로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심사위원이 질문을 명확하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심사위원이 알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고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이거를 되는 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사실 확인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거 딱 하나죠. 이 사업을 봤을 때 이런 취약점들이 몇 군데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얘기를 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리서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제 발표 과정이나 이런 데서 좀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그냥 유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문제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심사위원들이 그 질문을 명확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약간 어떤 거냐면은 우리도 그냥 사람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그 질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엄한 대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발표 평가에서는 되게 많이 달라요. 왜냐면은 어떤 그 발표 평가라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심사자의 입장은 평가를 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입장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 막 디펜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이 공격하는 자와 어떻게 보면 막는 자의 어떤 그 인식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실제로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런 댓글 남기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우리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 뭐 사실 이제 나 한 명, 두 명으로 이제 사업 시작하는 거고 나 사업 시작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경쟁력을 쌓아가가지고 팔로 개척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벌써부터 무슨 뭐 유통망을 뚫었냐 뭐 어디 뭐 가가지고 구매 의향서 받아왔냐 막 이런 뭔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한 두세 명 정도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 되는 한 중소기업도 사실 하기 힘든 일을 나한테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너무 이제 무리한 걸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평가위원들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해오라고 그런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그 여러분이 이제 거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너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듣냐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동문서답이 되거나 되게 포인트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요 심화편 창금 특강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했고요. 어, 참고로 저기 그 뭐냐 저희 창공특강 회원님들 그 유료 멤버십 들으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 보시기 전에 계속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오늘 같이 찍을 거거든요. 여기 링크를 뭐 엿다 안 걸고 뒤에다 걸어야 되겠구나. 그 그걸 한번 먼저 보시면은 본인들이 실제로 어떤 평가에 갔을 때 좀 난감해하는 부분들, 질문들에 대해서 되게 겁을 내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로 좀 알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은 꼭 이거 끝나고 바로 창금특강 이어서 보세요. 그러면 풀셋으로 아마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대부분 해결이 될 겁니다. 뭐 아니신 분들은 뭐 그냥 소신껏 잘 해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만 숙지하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발표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그 뭐라 해야 좀 아쉬움인데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은 어차피 심사를 하러 간 거기 때문에 뭐 평가위원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고 그렇게까지 막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할 말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하고 오시면 되는데 굳이 뭐 평가위원을 이해해달라는 말은 아니고 다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상적으로 발표 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 발표 평가 자체로만 보면은 사실 남는 게 별로 없는 일이에요. 심사위원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실제로 이제 재작년에 이제 유튜브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예창패, 초창패 같은 경우에는 발표 평가를 안 가고 있지만은 보통 저랑 어느 정도 좀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해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진짜 이제 어떤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협력기관 요청이 아니면은 어지간하면 저도 요새는 평가를 그렇게 잘 갈라 그러진 않아요. 그게 왜냐면은 그다지 남는 게 별로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예를 들면은요. 2018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 가면은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16시까지 보통 거의 마라톤으로 평가를 쫙 해요. 막 20분에 한 개씩 해가지고 하루에 보통 한 17개에서 18개 정도 팀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거기 사이에 점심을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거 빼면은 통상적으로 하루에 9 to 12, 13 to 얼마냐, 18이니까 대략적으로 3시간 플러스 6시간, 5시간에서 8시간을 내리 평가를 해요. 사이에 쉬는 시간 10분, 20분 잡고요. 하루에 심사비가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하면은. 그리고 그게 2019년대 깎였어요. 40만 원으로. 보통 그 자리에 가는 심사위원들이 뭐 그냥 완전 초보 심사역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대다수가 변리사나 변호사 아니면은 이제 저 같은 이제 공업 박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적어도 그런 뭐 컨설팅 쪽도 있고 뭐 회계사 이런 이제 뭔가 그 업계에서 그래도 웬만큼 그 진짜 쉽게 만나보기 힘들거나 만난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진짜 일정 수준 이상의 페이를 내야 되는, 특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울 차지 자체가 굉장히 비싸죠. 그런 사람들이 평가를 온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평가를 오는 이유는 거의 선의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기관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도 창업자들 많이 봐야 또 동향도 아니까 그런 목적으로도 가는데, 그런 저도 요즘에는 웬만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안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돈 받으러 가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진짜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은 거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는 게 낫고 뭐 다른 뭔가를 만드는 게 훨씬 생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평가위원들이 거기 와가지고 뭐 내 맘대로 막 뭐 하고 뭐 지르고 뭐 내가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뭐 뒷돈 받고 이런 일이 생기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 편파적으로 판정해봤자 나만 욕먹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민원 넣고 제가 뭐 너무 싸가지 없이 했다, 뭐 질문을 뭐 너무 재수없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심사위원들은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관에서 뭐 대학교에서 하면은 자기네 학생들만 뽑는 거 아니냐. 원칙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은 무조건 학 내의 인력보다는 학 외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굳이 꼴랑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하루 그거 받자고, 오히려 거기서 오는 사람들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보면서 괜찮은 창업자들 발굴하려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저처럼 이제 좀 가끔 가다가 바람 쐬러 이제 좀 요즘 시장 동향 어떻고 스타트업들 뭐 하고 있나 보러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저희랑 너무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쪽 요청에 따라서 가가지고 또 이렇게 평가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또 같이 이제 협업을 하거나 이런 특정한 그 외에 부수적인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지, 순수하게 발표 평가 가가지고 그거 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이거 뭐 해야지 이런 목적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진짜 생산적이지도 않은 그 평가를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그 하루 평가하고 나면은 그날 밀린 일 다음날 밤새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가가지고 그 회사의 입장을 들어가지고 기관의 입장을 들어서 내 마음대로 뽑고 막 뭐 어느 대학은 여기 출신 다 뽑아야 되는데 막 편파적으로 밀어주고, 그러다 민원 터져가지고 나한테 그 불똥 튀면은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보면은 발표를 되게 무미건조하게 평가를 진행하는 편이고, 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요즘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무미건조하게 진행해요. 그냥 딱 평가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 어디를 밀어준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대학이다. A 대학의 지원자들이 제일 많아요. 압도적으로 지원자 딱 보면은 반이 A 대학이고 나머지 반이 바깥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비율상으로 봐도 그쪽이 반 정도 뽑혀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그 어떤 저기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몰아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근데 평가위원들은 사실 그날 자기 시간 써가지고 진짜 그 기관에서 요청을 하니까 가는 사람들이지, 거기에 뭐 내 맘대로 뭘 하고 진짜 뭐 기관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특히나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한번 나왔다 난리가 납니다, 진짜로. 예. 그 다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분위기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연락 와도 그냥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표 평가의 편파성이라는 거 하는 건 현실적으로 있기가 되게 힘들고요. 물론 이제 진짜 폐쇄적이고 저도 모르는 그런 주관 기관에서 혹여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계속 민원 같은 게 쏟아져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가 됐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막 편파적으로 판정을 해서 위험을 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는
이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데서 하는 무슨 뭐 멘토링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시간 대비 별로 남는 게 없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우리 제자들이 그런데 낸다 그러면은 좀 더 잘 될 수 있게 지원해주고 나는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빠지는 게 더 나은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 오브 댐. 자, 여러분은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강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템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 또 사업 계획서도 또 그만큼 잘 썼으니까 당연히 그걸 인정받아서 발표 평가까지 올라갔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당당하게 어깨를 피고 얘기하라고 했지만 평가위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그 수많은 그날 봐야 되는 11명, 내가 며칠 동안 봐야 되는 2, 30명의 지원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만약에 가가지고 남들 대답하듯이 남들 발표하듯이 발표하고 남들 대답하듯이 대답을 하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선방한 거지만은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그냥 원 오브 댐인 거예요. 아 그냥 여기 한 10명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네. 그냥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되게 그 심사위원의 기호도나 아니면은 아이템이 비교적 뭐 AI나 이렇게 조금 뭔가 있어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꼭 AI가 들어가지 않고 플랫폼이 들어가지 않고 뭔가 어떤 다른 요소가 들어가도 충분히 그걸로 가치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게 일반적인 이유가 여러분이 남들보다 못하는 경우는 많진 않은데 그런 경우만 떨어지는 게 맞고 대부분은 남들만큼 하세요. 그럼 남들만큼 점수 받고 끝이 나는 겁니다. 이거를 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화두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거는 의외로 꽤 있어요.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렇게 이제 발표 평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20팀 정도를 진행하다 보면은 20팀까지는 아니고 한 15팀? 그러니까 한 3일에 2팀 정도는 꼭 이상한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고집세고 말도 안 듣고 이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도 그냥 그 사례를 들어보면은 뭐 그런 게 다 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로. 그 굉장히 지루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테크니컬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사람이 한번 이렇게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분위기를 확 흐려놓고 가면은 그 발표 시험장 분위기가 갑자기 확 나빠지면서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좀 타격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공정하게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을 하는 게 맞고 물론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이게 사람이 진행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확 한번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되게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되게 유하게 진행이 되다가 누구 하나가 한번 거기다 속을 확 뿌리고 가버리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긴 받아요. 어쩔 수 없이. 물론 그 사람은 이제 다 이제 폭격받고 떨어지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혹시라도 정말 운이 나쁘게 여러분 앞쪽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발표하고 나가서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니까 되게 힘들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질문도 까칠하게 나오고 뭔가 말투도 약간 좀 호의적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렇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지고 사람들도 계속 지치고 뭔가 좀 피곤하고 이러면서 좀 발표 평가장 분위기 자체가 되게 안 좋은데 와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발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이게 듣기만 해도 아, 저 사람 진짜 그래 내가 저런 애들 보려고 여기 왔지 아까 같은 그런 놈들을 보려고 온 게 아니지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그냥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은 그만한 발표 안에서 그냥 뭐 해가지고 그냥 평균 플러스 알파 정도 받았던 게 갑자기 여기 이제 베타감마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뭐 발표장 분위기가 어떻다 이게 아니고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전에 발표가 어떻게 됐건 간에 혹은 여러분이 발표를 어떻게 하시건 간에 그거는 뭐 여러분의 자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발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즐겁게 만들 수 있고 심사위원들한테 되게 기분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스스로도 되게 거기에 이제 많은 어떤 그 좋은 어떤 에너지를 전달을 해줄 수가 있다면 그 전에 발표가 어떻게 됐건 그날 분위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날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계세요. 예. 뭐 여러분이 분위기를 나쁘게 했다 좋게 했다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한 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사람이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발표장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진짜 말 한마디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단순히 그냥
그 점수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는 것뿐이 아니고 진짜 지원 금액 맥시로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의 원픽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조금 이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망설임 없이 질러야 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 똑같죠. 이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그리고 망설임 없이 지르면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발표들을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뭐 준비를 못했거나 약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 그 부분에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가능할 것 같고 앞으로 차후 고쳐 나가겠다. 그러면서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잘 준비를 해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면 질러야죠. 자, 지르십시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요르 채널 멤버십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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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얘기를 제가 창금 특강에다가 담아놨으니 그거를 바로 가서 보시면서 여러분의 좀 발표 전략을 다시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업가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의 외나리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